법률관계, 권리, 의무, 고권 등을 이야기했으니 그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봅니다. 약간 좀 옆길로 들어섰다고 보는 거죠. 책임은 일반적으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또는 제재라고 말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장담에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그 본질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의무 위반에 대해서 권리 주체가 그것에 대한 불이익, 법적으로 예정된 불이익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책임은 추궁하는 것이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진다는 말은 굳이 이해한다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권리자의 책임 추궁을 기다리는 자세, 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할복 자살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책임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텐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죠. 이처럼 권리자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그 본질적 구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책임의 관점에서는 좀 약간 좀 역겨운 후한무치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주권자 국민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평을 들었다면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의원들은 다시 출마에 집착하죠.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일수록 다시 출마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책임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주권자 국민은 선거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일단 국회의원에 한번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재선, 3선, 4선 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이는 국민이 책임 추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의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게으리하면 의원들은 권리자들을 우습게 보게 되죠. 왜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습게 보는 현상이 소위 말로 지역구 관리라는 말로 표현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국민을 주체로 보지 않고 객체로 본다는 거죠. 지역구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국정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어도 지역구에서 선거 국민에게 계속 눈도장을 찍어두면 국민은 다시 찍어줄 것이다, 이런 논리에 서 있는 거죠. 국민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 추궁하는 그런 걸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단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온, 생각해온 법률관계, 또 권리 의무의 관계, 의무 고권의 관계,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국민은 선거권의 주체이고요. 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선거권자에 대해서 또 국민에 대해서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해야 해서는 안 될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 등 다양한 의무들이 있는데요. 그 의무에 대해서 국민은 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이보다 못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은 그 의무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선거에서
낙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현직 국회의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장에 가서 도장을 누르는 것, 뭐 그건 아니죠. 투표할 때에 국민은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정치는 누구든지 해. 그 정도 정치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라는 배짱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불만족스러웠다면은 현재의 정당의 실세, 현재 국회의 중진들을 집중적으로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현재 정치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권리자 국민은 투표 요령을 바꾸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표 요령은 모든 후보자들을 지역구 후보자를 똑같이 일련으로 세워놓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런 경우 현역 의원이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 개념에 따르면 투표할 때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와 다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현역 의원은 그가 가진 4년 동안의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우선되는 평가입니다. 그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끝난 뒤에 다른 후보자들을 살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역 의원 평가는 그 기준도 다른 후보자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선, 3선, 4선 등 다선 의원이 되면 국정 지도자 또 정당의 실세가 됩니다. 초선 의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국민은 그러한 정도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잣대는 매우 엄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면 가차없이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초선 의원을 선출한 뒤에 4년 뒤에 그를 평가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가는 명관이다라고 하는 말, 그 누군가가 그 거짓말로 지어낸 것인데 국가는 명관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부패할 뿐입니다. 초선 의원이 4년 정도 지나면 그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는 명관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또 평가할 자료도 풍부합니다. 그는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소위 공인이었고요. 그의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평소의 활동도 모두 다 매스컴의 대상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매스컴을 뒤져보면 그 사람의 활동 내역이 모두 드러납니다. 최근에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활동 내용들을 내역들을 모아서 외부로다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웹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의 활동이 모아지면은 그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국정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처럼 초선 의원이 당선되는 것보다 재선, 3선, 4선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훨씬 어려웠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 또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인식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의정활동의 내용이 바뀔 거고요. 평소의 품행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의원 또 경조사나 따라다니면서 표를 얻겠다는 의원 또 한쪽에 재벌이나 대기업만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 또 개발 사업으로다 선심을 쓰는 의원 지역 사업을 내가 했다는 듯이 자랑하는 의원 또 당론이 결정되면 그것에 벌벌벌 떨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수기 국회의원 또 일도 안 하는 놀고 먹는 국회의원 또 자기 개인적 재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의원 선거 때만 국민들한테 기웃기웃거리는 의원
또 함부로 막말하는 의원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원, 또 당론이 정해져도 자신의 소신 또 내지는 국민 뜻이 이거라는 생각에서 소신 투표하는 의원, 또 토론하자고 달려드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 민생 입법에 노력하는 의원, 평소에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 방법에 대해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책임과 관련해서 그것의 사회적 의미도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미 설명했지만 정의 개념이요. 우리 전태일 학생, 전태일 학생이 청년이었죠. 전태일 청년의 그 행동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정의는 첫째, 의무를 준수할 때, 둘째,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질 때 정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의무만 준수할 때만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 대신 부정의한 것은 의무를 위반하고도 책임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논리에 따르면 만일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그 권리자는 의무 위반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요. 사회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라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책임 추궁은 권리자가 개인적으로 의무 위반한 그 의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입혀서 보복하는 거라든지 또 내지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를 획득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지요. 권리자는 정의를 위해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리자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인정과 또 자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무 위반해서 좀 공색해지면 그 사람이 좀 안타까워서 책임 추궁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요, 사는 삽니다. 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사회 정의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을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은 공대로 세우고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대로 서로를 보듬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